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는 주변 일대가 금연구역인데요.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정류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바로 뒤편 병원에서 마련한 흡연실에선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흡연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5걸음 남짓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흡연장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도 간접 흡연은 계속됩니다. 하교하고 버스 타려고 하면은 여기로 오게 되는데 근처에서 담배 피면은 막 냄새나고 자꾸 연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 싶어가지고. 택시 승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에는 꽁초가 널려있다 못해 아예 잿더리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다 이거 여기 들어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은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류장 주변 10m 거리까지 금연구역을 넓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정류장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어서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상위법이라든지 이럴 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달려가지고 그게 통일시켜야 이런 건 없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지정할 때 그 사이즈만. 제주 지역 금연구역은 2,500여 곳으로 늘어났지만 엉터리 조례 때문에 무늬만 금연구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하수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339억 원을 투자해 동부와 색달 하수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처리 용량을 하루 4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예래와 대륜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3개 사업에 666억 원을 투입해 59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는 물론 급증하는 생활 쓰레기들은 제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죠. 리사이클링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쓰레기 미술관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날개짓을 하는 새, 멸종위기종인 물술입니다. 새를 이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캔과 플라스틱 용기, 나무젓가락 등 해양 쓰레기들. 컴퓨터와 청소기 같은 폐전자제품은 귀여운 로봇으로, 맥주병은 캔버스로 변신했습니다. 미술관 한켠에는 페트병과 캔을 폐기물 분류장치에 넣으면 포인트로 환급되고 이 포인트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애가 직접 페트병을 기계에다 넣고 그래서 포인트로 받으면서 애가 게임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전시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오면은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미술관은 JDC가 세계적 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과 함께 리사이클링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 방학기간에 맞춰 운영되는 박물관에서는 세계자연기금의 환경보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활용한 미술품을 보면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직접 와서 그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배울 수 있는 친환경 교육의 체험의 장으로 JDC는 앞으로 도내 곳곳에 쓰레기 미술관을 추가 설치해 재활용도 노리다라는 메시지로 리사이클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의 여파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55%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내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다음 달 설을 맞아 한라봉과 천혜향, 황금향 등 만감류까지 홍수 출하될 경우 전체 감귤값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한라봉을 내년 2월 이후, 천혜향을 3월 이후에 출하하는 농가에 킬로그램당 5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한라봉 매취 물량을 1,000톤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제공하던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맡을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설립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이 2.0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하고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민간 부분으로 역할을 확대하게 됩니다.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통반이 늘어나고 도의원 선거구역이 조정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568개 통, 5,537개 반에서 9개 통, 36개 반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신설된 통반을 포함시킨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구역 조정, 조례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상 풍력 발전은 주민 반대와 환경 파괴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전남 신안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목포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해상 풍력 잠재량은 12.4기가와트,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신안해역에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8조 원 투자에 40개 기업 유치, 1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남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전남도 발전 또 신안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전라남도와 신안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축해 1.5기가와트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3기가와트의 공동 접속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전이 해상에서 육지로 대규모 전력을 송전할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송변전 시설비만 2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데 민간 발전사에는 큰 부담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3기가와트의 공동 접속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의 효시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접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 돼서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400메가와트의 자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인허가를 비롯해 해상풍력 사업부지 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모두 11조 원을 투자하는 해상풍력 사업 개발은 내년에 착수해 오는 2029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5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1.5개 규모로 1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 상품 혜택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연금 제도도 개선되면서 가입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연금 상담 코너입니다. 연금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금을 13% 더 주던 우대형 혜택이 이번 달부터 20%로 높아지면서 상담을 받으려는 노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지난달보다 연금을 조금 더 올렸어요. 한 7% 정도 돼서 20% 준다다 보니까 아까도 묻잖아요.
올해도 지금 현재 196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작년에 198분 가입하고 아마 올해는 200명 넘을 것 같아요. 충북은 우대 적용 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73.7%로 상대적으로 높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들어온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모두 1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더 늘었는데 특히 우대형 상품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만 60살에서 55살로 낮아지고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달라져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집을 뺏긴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계신 집을 활용해서 노후를 좀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택연금 액수는 가입 시점의 감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부동산 하락세를 보일 땐 가입을 서두르고 상승세에선 가입을 조금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고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북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2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7도,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 현재 기온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새해 첫날인 수요일에는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지만 해돋이는 무난히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생 현상 심화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10월 출생아 수는 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241명이 줄어든 3,806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중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7,121명,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7,017명으로 순유입 인구는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4명이 40살에서 64살 사이인 중장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중장년은 25만 300여 명으로 총 인구의 39.5%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중장년의 평균 소득은 3,01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00여만 원이 적었고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2.5%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온라인 도박 문제 위험 집단은 14.1%로 전국 평균 6.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 집단은 2015년에는 10.8%였지만 지난 3년 사이 3.3%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